자, 치수함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봅시다. 자, y는 a의 x승이 있다고 합시다. a가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 x축, y축,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 그러니까 a의 x승, 이것도 같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x승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x가 1이면은 y가 2, x가 2면은 y가 4, x가 3이면은 y는 8, 이런 식으로 x가 커질수록 y도 계속 같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2의 x승이라는 애가 있고 2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2의 x승이 2의 세제곱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x는 어떤 숫자여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의 값이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세제곱에서 여기 x값 대신에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지려면 x에는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4, 5, 6 이런 숫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수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지수에 있는 이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쪽이 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2의 x 플러스 3은 2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걸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야 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이 x자리에 x 플러스 3이라는 상수를 집어넣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x자리에 5를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크려면 우리는 지수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바로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x 플러스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이 숫자는 5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 5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예준아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5보다 더 큰 숫자일 때 이 값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3을 이항해서 x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거죠. 다시 2의 3x 플러스 1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이거를 숫자로 받아들여라. 숫자처럼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함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수로 푸는 문제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함수와 함수의 y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걸 유리함수에서 사실 공부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숫자로 받아들이고 y는 2의 x승 이렇게 있을 때 x자리에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을 건데 나는 여기가 더 커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2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라는 지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지수보다 더 크면은 우리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괜찮니?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4x는 2보다 크게 될 거고 x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y값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 여기서 말하는 y값은 a의 x승 이 모양입니다. 이게 계속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때 밑이 똑같으면 지수를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지수가 큰 쪽이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2분의 1의 x승이 있고 2분의 1의 x승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는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 얘네들은 y는 2분의 1의 x승을 뜻하고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얘가 더 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얘가 더 커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될까?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걸 대입해야 되냐 작은 걸 대입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떤 거 대입해야 돼요? 3보다? 자, x는 3보다 큰 걸 대입해야지 8분의 1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얘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3보다 큰 걸 대입해야 2분의 1 x승이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더 작은 상태가 될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자,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의 4승보다 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는 이거를 상수 취급, 상수처럼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3x-2라는 숫자를 대입할 건데 4를 대입한 것보다 얘가 더 크고 싶다 이겁니다. 지수는 커질수록 결과가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작잖아요. 얘가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은 지수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지수가 더 컸기 때문에 얘가 작구나, 지수가 컸기 때문에 작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면 3x-2보다 4가 더 큰 숫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3x는 6이 되고 x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 5x 플러스 1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위치 2분의 1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더 작으려면은 5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7보다 더 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치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모양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6번 문제.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1번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16을 2의 4제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위치 같은지 안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크기를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수를 보면서 위치 2니까 증가함수여서 지수가 큰 게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4번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 3분의 1의 세제곱. 위치 3분의 1이면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이게 작아졌으니까 지수는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2가 3보다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넘겨서 x값 계산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겠죠. 치환하는 거는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9번 필수 예제 19번의 3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 3의 x-1 요거가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위치 3이니까 증가함수라서 지수가 클수록 실제 숫자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x-1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얘네로 이항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음 이제 치환하기. 모양이 이뻐요. 치환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딱 볼 줄 알면은 모양이 되게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아니면 뭐 더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다 한다면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보자마자 우리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래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식을 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환을 하면 정의역의 범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되겠죠? 치환을 하면 정의역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환을 했죠? 이렇게 쓴 다음에 t는 0보다 커야 해 라는 새로운 정의역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t-1, t-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해를 구해보면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t가 아니라 x잖아요. 그죠? 그래서 t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0보다 큰 거 t의 범위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동시에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t는 원래 2의 x승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2의 x승의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승이 2의 1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요렇게 3개짜리 부등식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보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참이잖아요. 항상 참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괜찮습니까? 당연한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부분은 밑이 2니까 지수가 큰 쪽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비교했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범위에서는 지수가 큰 쪽이 크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필수예제 21번 별표 계중역 자, 얘는 이제 풀이를 조금 외워놔도 괜찮아요. 자,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자, 우리는 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줘요. 괜찮습니까?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지수가 클수록 값은 작아진다. 이 패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작기 때문에 지수는 더 컸을 거야.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크다 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를 구해보면 2x는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얘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요 범위인데 해를 구해보니까 2보다 작대. 그러면 실제로 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답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는 부분 여기를 해로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한 행동이니까 꼭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경우. x가 1보다 크다는 건 뭐냐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같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죠? 그 말은 지수가 컸을 거야 라는 거죠.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니까 2x는 4보다 클 겁니다. x는 2보다 크겠죠.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1보다 크다는 x의 범위에다가 2보다 크다는 해를 겹쳐보면 여기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2번. 자,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앞에 거 3의 마이너스 x승은 저거를 3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게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인데 3의 지수는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위치 3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증가함수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클 거니까 마이너스 x보다는 2분의 3이 더 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3의 2분의 3제곱이랑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이쪽이 더 크구나.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 x가 넘어가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요거랑 요거. 그래서 여기가 겹치는구나. 여기가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합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뭐 연립 방정식을 하고 있고 2차 함수를 이용하고 있고 그냥 1차 부등식 문제 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 줄만 알면 계산하는 방법은 다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뭐 방법 같은 게 보이면 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만만합니다. 만만한 대신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식이 안 나오는 거지. 안 풀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짜증을 내요. 답답해하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아질 거다 라는 겁니다. 뭐야, 겁나 깨끗해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모양을 보니까 우리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할 거다. 그러면 t의 제곱, 여기에서 2의 제곱을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때 새로운 정의역은 0보다 큰 거죠. 이해했습니까?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t는 0이 될 수가 없고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t의 범위로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멘트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걸 항상 성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이라는 건 정의역의 범위가 없을 때, 이게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보통 쓰게 돼요. 알겠죠? 근데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일부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문제를 푼다. 자, y는 p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라는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축의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t가 0인 지점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y축을 여기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요거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y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y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x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x축이 y가 0일 때 x축 아래는 y가 x축 위가 y가 양.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일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부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모든 지점이 다 양수라는 걸 설명하기는 귀찮으니까 최소 y의 최소,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모든 y가 전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y값 중에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y는 다 0보다 크겠지.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니까. 이 말 하나 듣겠나요? y값 중에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 y값도 다 0보다 클 거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이 노란 부분 내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할 거고, t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죠.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2k가 0보다 크면은 항상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y가 0보다 크다는 말을 가능하게 해요. 36 플러스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0보다 클 거고, 넘어가서 나눠주면 k는 18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x의 범위가 일부분으로 주어지면 절대로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응용.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5%가 감소하면 남는 양은 25%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75%가 감소하면 25%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전자파가 통과하게 되면 계속 25%가 남아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필름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빛이 빠져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빛이 전자파가 뭐 한 40만큼 갔다. 그러면 이 필름을 통과하면은 7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분의 1만큼만 남아서 10이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계속 또 다른 이제 필름을 또 통과하게 될 거고, 이 빛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빛을 통과시키면은 처음의 기준으로 4분의 1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양의 또 4분의 1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30이나 없어졌는데 이거 다 없어지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75%, 얘의 75%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만큼이 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이라는 건 결국 요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닐까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처음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필름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을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몇 장을 통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가 되고 싶다. 괜찮습니까? 얘가 얘의 이하, 얘가 더 큰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 항면에 A 나눠주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1에 2x승, 얘는 2분의 1에 10승. 그래서 빛이 2분의 1이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더 커야지만 얘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EX는 10보다는 커야 되겠다. X는 5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특별히 더 설명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질문을 하길 바래요. 계속 질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는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내용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학교에서 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문제를 나중에 질문하기에는 쪽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쪽팔리지 않도록 지금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다른 학생들 다 잘 푸는데 나만 이상한 거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으면 지금 하세요. 자, 문제 푸세요. 시작.